기무사령부가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간부를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북한이 SLBM 발사와 관련한 이런 어떤 정보를 이 기무사가 언론에 흘린 위관급 장교를 이 구속해서 수사 중이라는데요. 이 장교는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북한의 SLBM 2차 발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을 했는데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 유출을 한 걸까요? 기무사가 언론 취재 방해 논란을 무릅쓰고 현역 군간부를 구속 수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합니다. 한미 정보 자산에 의해서 수집된 SLBM 발사 시험 정황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정보가 한마디로 가치를 잃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한미 정보 자산이라는 것은 한국은 솔직히 북한의 정보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첨단 위성 통신 체계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한국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 쪽에 불안해서라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소지를 갖다가 준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집권하던 10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많은 IT 디지털 정보 기술들,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기술들,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북한으로 흘러가서 오늘날 북한의 사이버 부대에 전력이 되었다. 또 특히 한국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정권 안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지 않나 의심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지난 11월 28일 한 국내 언론은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포착되어 불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 북한의 실험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합참은 SLBM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정보 제공을 중단했는데요. 자, 이 군 관계자는 군이 지난해 8월 북핵 선제 타격 개념의 전쟁 계획인 작계 5015가 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합참의장 서명 승인으로 완성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이후 이런 군 내부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합참의장이 한마디로 북한의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작전 계획이 어떻게 밖으로 노출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보 유출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SLBM에 관한 정보가 또 유출되다 보니까 본보기를 보이겠다 해서 구속했다 보는데요. 요즘 군인 간부들이 사병도 그렇다 칩시다.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국가를 위한 보안이라든지 애국심이 없이요. 군과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고 군의 예산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전행하고 한마디로 군을 자신의 어떤 먹고 사는 기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 위계 질서가 매우 엄격해야 되고요. 미국에는요. 한국계 한미국 장교나 군무원이 이 미국의 국방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한국군에게 흘렸다고 징역을 갖다가 얼마나 때렸습니까? 지금 야당에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김성곤 의원 이 가족도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미국에서 깜빵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자유로웠는데요.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면서 군기강을 다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군이 직업인 거는 좋은데요. 직업이면 직업의식도 투철해야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는. 요즘 회사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밥 먹고 살면 회사에 거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그럼 군으로 밥 먹고 살면 군의 노예가 되는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처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실 삼성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요. 우리 당이 잽을 반대한다 하는데 사실 삼성 도와줘야 된다. 샤오미는 중국에서 지원을 받는데 밖에 적이 있으면 안에서 삼성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과거에 이종걸 의원은 삼성의 이 지분과 관련해서 이 제한을 가하는 그런 법률도 발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전환된 데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비스 산업발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도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그렇습니다.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도 결렬됐는데 제가 볼 때 빨리 되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야당이 진짜 해줄 의사가 서비스 산업이나 원사법에 대해서 있다면요. 이거 하고요. 노동관계법은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언제 다 한꺼번에 합니까? 괜히 한꺼번에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안만 같이 묶어놓고 계속 시간 끌면서 있는 사람 그대로 해먹으려고 한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탈당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해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은 계속하는 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본인의 자리가 보장이 되면서 이제 남는 걸로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편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더민주 선대위는 박병석, 우윤건, 이수혁, 박영선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용섭 의원도 여기에 참가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영선 의원과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났다는데요. 사실상 이 박영선 의원은 선대위에 참가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박지원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완전 사퇴한 것도 아니고 이미 늦었다. 탈당을 하겠다 이러는데 자, 이 박 의원은 문 대표가 깨끗이 사퇴에 간섭하지 않고 당직자들이나 친노 세력이 자신들의 패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거의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해서 공개했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화면 한 켠에는 김 대표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등 SNS로 이어지도록 별도의 장도 열렸다 그럽니다.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요, 조동원 씨 같은 어떤 기획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카우보이 복장도 하고 당의 로고도 바꾸고 당의 색깔도 바꾸고 또 홍보하는 방법도 바꾸고 이러면서 야당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여서 선거에 연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SNS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바꾼 부분 그 자체는 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긴 게 이런 거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야당이 못했어요. 야당보다 그냥 새누리당이 조금 낫겠지 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소통을 잘하겠다고 홈페이지 단장하고 각종 SNS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 당원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유령 당원들 정리 잘 하고 있습니까? 진짜 상향식 공천이 그야말로 개혁 공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알겠죠. 총선 한 달 전쯤 되면 상향식 공천의 결과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과연 이런 인물들로 우리가 상향식 공천을 했다. 참 국민들하고 소통을 가져서 안심번호
국민 경선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당의 후보로 뽑았다 발표했을 때 박수를 받을지 돌이 날라올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